2022년 수소차의 전체 판매량은 22,786대입니다. 그 가운데 13,166대, 그러니까 57%가 현대차의 넥소죠. 사실상 현대차는 수소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인 셈입니다. 또 현대차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수소차 판매에 뛰어든 회사기도 하죠. 현대차의 현대 투싼 iX FC EV는 세계 최초로 양산된 수소 전기차입니다. 이런 사실만을 놓고 보면 확실하게 현대차는 수소차 시장의 퍼스트 무버로 보여요.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현대차는 정말로 수소차 시장의 퍼스트 무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현대차는 수소차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퍼스트 무버란 단순히 빨리 그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에디슨을 백연일 전구의 발명가로 알고 있죠. 하지만 사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백열 전구들이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매우 짧다는 굉장히 확실한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었죠. 네, 딱 지금의 수소차입니다. 그리고 그 백열 전구의 수명을 40시간으로 늘리고 다른 단점들도 보완한 백열 전구의 개선판을 내놓은 것이 바로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우리는 에디슨 이전에 백열 전구를 발명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에디슨을 백열 전구의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죠. 우리에게 더 친숙한 아이템으로 얘기해 볼까요? 스마트폰을 맨 처음 만든 것은 애플이 아닙니다. IBM이죠. 무려 1992년에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모바일 인터넷이 자유로운 시대는 아니지만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 IBM의 사이먼에는 전화, 메시지, 이메일, 계산기, 팩스, 게임, 그리고 터치스크린까지 현대의 스마트폰이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의 혁신을 이뤄낸 애플을 스마트폰 시장의 퍼스트 무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IBM을 휴대폰 회사로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퍼스트 무버를 단지 시장의 선발 진입이라는 타이밍으로만 단정짓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장을 개척한 것 못지않게 틈새 시장에 불과한 초기 시장을 얼마나 의미 있는 규모의 대중시장으로 키워냈느냐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다. 최초 진입자의 이점이 반드시 그 시장의 육성이나 지배력 확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국태 LG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현대차가 수소차 시장을 완전히 대중시장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현대차가 시장 점유율 1등을 하고 기술력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퍼스트 무버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수소차의 대중화를 이뤄내고 수소차 시장의 진정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관건은 제3세대 수소연료전지의 양산을 얼마나 빨리 이뤄낼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세대 수소연료전지는 가볍고 오래가고 크기가 작고 형태를 사용처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현대차는 3세대 수소연료전지 양상을 시작하면 차량 가격도 일반 전기차 수준으로 낮추고 출력과 내구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3세대 수소연료전지 양산이 원래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현대차는 원래 2023년으로 예정돼 있던 이 양산을 2027년까지 늦췄습니다. 꽤나 많이 미뤄졌는데요. 현대차는 좀 더 완벽한 3세대 수소연료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대차는 일단 후발주자들과 어느 정도 기술 격차를 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싸움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제대로 된 물건을 내놓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진짜 제대로 된 3세대 수소연료전지가 나와서 현대차가 지금 수소차 시장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수소차의 대중화도 그리 먼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역시 인프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전기차 충전소에 비해 수소 충전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차는 국내 최초로 이동형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어요. 문제는 인프라 확충과 대중화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프라가 확충돼야 사람들이 수소차를 탈 텐데 사람들이 아직 수소차를 안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자칫 굉장한 낭비가 될 수 있겠죠. 결국 여기까지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수소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직접 나서서 수소차가 정말 좋습니다라고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LG경영연구원의 자료를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누가 먼저 제품을 출시했든 누가 시장을 키워냈는지 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비록 한 발 늦게 제품을 내놓더라도 자신들의 현재 삶을 바꿀 만큼 큰 혁신적 가치를 제공받았다면 그 기업을 퍼스트 무버로 기억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소차가 고객들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뭐니 해도 결국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가 수소차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이 아니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전기차 자체는 친환경이지만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소차는 다르죠. 수소차는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에게 맡기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수소차가 정말로 전기차에 대해서 가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루빨리 제대로 된 그린 수소 밸류체인, 즉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조차 완전한 친환경 방식으로 해내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소차 시장이 그리 불안쪽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소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오래된 경쟁자인 도요타는 수소차를 포기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고 있고, 최근에는 BMW가 수소차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을 했죠. 다만 이는 현대차에게는 쫓아오는 후발주자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현대차보다 먼저 수소차를 통한 혁신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면 세상은 현대차가 아니라 도요타나 BMW를 수소차의 퍼스트 무버로 기억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수소차 시장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현대차는, 정인선 회장은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앞으로 현대차의 수소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